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제일 처음 했던 유한 집합이 처음에 나왔던 집합과 그때 원소의 개수 나타낸 NaH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거기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합집합이라는 개념과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자 A 합 B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소가 A와 B와 C를 다 더한 게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거는 A의 원소 A 더하기 B와 B의 원소 B 더하기 C를 더했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B가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거를 빼주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 A와 B가 만약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를 해. 즉 A와 B가 무슨 집합? 공집합 사이라고 하면 얘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A 합 B라는 거 A 더하기 B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지.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한 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만약 집합이 A 합 B 합 C와 같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여기 있는 A, B, C, D, E, F, G까지를 다 얘기하는 건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보니까 A라는 것 자체가 A, B 그리고 F, G B라는 원소라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B라는 원소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B, C 그 다음에 D, G C의 원소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 이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때는 D, F 그 다음에 G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 빼겠다고 해서 A와 B의 교집합 B, G를 빼고 또 B와 C의 교집합인 G, D를 또 빼고 자 그 다음 다시 A와 C의 교집합인 G와 F를 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제일 처음에 BG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GD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FG 없어지게 돼. 그럼 이게 없어진 거 한번 세보니까 A 그리고 B, C, D, E, F 근데 G가 없지. 그래서 G를 한 번만 더 더하자. 그래서 A와 B와 C의 교집합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준다가 된다는 거지. 됐나? 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역시도 좀 비슷하죠. 자 A라는 집합 자체가 얘를 얘기하고 그렇다면 여기다 살짝 한번 써줄게. 바로 얘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때 원소의 개수가 B에 있다. 그러면 전체 원소는 A와 B를 더한 건데 거기서 A의 원소인 A를 빼주면 그게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 있고요. 자 A 차집합 B라고 얘기했네. 바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였지. A의 원소 A, B에서 A와 B의 교집합 B를 빼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또는 A와 B의 합집합 A, B, C에서 B의 원소 B, C를 빼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특히나 만약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 B라는 집합이 있고 거기에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원소가 각각 A개, B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여기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면 전체 A의 원소의 개수 A, B에서 자 B의 원소의 개수 B를 뺀 거와 같아져야 한다라는 거지. 당연히 뭐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을 합친다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얘 가지고 이제 문제로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거는 그냥 약간 지난 시간 내용들을 복습하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거. 자 그럼 일단은 자 필수의 11번을 풀기 위해서 전체 집합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전체 집합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보니까 자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A와 B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건데 서로서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겹칠 수 있도록 그려주고요. 이때 전체 원소의 개수가 60개다 라고 하면 그 U라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 써주면은 되게 훌륭할 것 같아. 자 이렇게 훌륭하게 재워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A의 원소가 37개라고 얘기를 했고 B의 원소가 40개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벌써 몇 개가 나오지? 77개 나오지. 근데 전체 개수는 60개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집합을 먼저 채우는 게 좋다 했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17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17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 순수한 A는 20개 있을 거야. 그래야지 합쳐서 37 되겠지. 똑같은 원리로 자, B의 원소가 40개인데 여기 17개 있다라면 순수한 B의 원소 개수는 23개 뭐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되는데 자, 얘들아 이거 좀 너무 성급하다라고 얘기하게 돼. 쌤 왜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자, 얘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거에 열하고 드모로간 쓸 수 있는 거 맞지? 자, 근데 그 드모로간 썼을 때 개수가 몇 개 있었다? 15개.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게 이 색칠된 부분인데 그거의 여집합은 여기네. 여기에 15개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45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아까 77인데 45를 빼게 되면 32가 남게 되는 거 맞나? 맞아? 그래서 고집합이 32개다라고 얘기해주고 순수한 A 5개, 순수한 B 8개였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B 차집합 A라는 건 결국 몇 개일 거다? 바로 8개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지네요. 자, 필수의 예제 활용 이렇게. 자, 말이 나오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 크게 두 가지가 좀 시험에 잘 나와.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잘 나오는데 자, 별표를 한번 쳐줄게요. 필수의 12번 이렇게 말로 나와서 집합 두 개를 그리는 문제랑 그리고 좀 이따 배우게 된 이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 문제 시험에 잘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여기 문제는 없지만 아까 전에 원소 3개짜리 있지? 이것도 같이 체크 잘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필수의 12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전체에 60명이 있다. U가 6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 자,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를 푼 사람이 35, 수학을 풀게 한 사람이 풀었던 사람이 28, 영어와 수학을 모두 틀린 학생이 5명이었다. 자, 그렇다면 얘 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줄 줄 알면 또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얘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갖고 올게. 얘를 요런 그림을 갖고 오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꾸 얘를 집합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좋아. 단지 여기에서 그 60개라든지 37개 이걸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지워주면 안 되는데 자, 요런 식으로 자, 잘 지웠지? 자, 이렇게 이제 채워 넣어 볼 거야. 알겠지? 자, 전체 학생이 60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라는 게 영어라고 얘기를 할게 제가. 그 다음에 B라는 걸 수학으로 제가 바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맞춘 사람이 35명 35, 수학이 28명, 그리고 모두 틀린 학생이 5명.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가로 안에 이 벤다이어 그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수학 영어를 모두 틀린 사람이 5명 있게 되는 거였지. 자, 쓰고 나니까 요게 영어 또는 수학이라는 것은 60에서 5를 뺀 55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이 더하면 63이지. 그럼 55가 되기 위해선 8이 부족하군요. 그래서 8 써지게 되고 27 그리고 20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 영어 문제 또는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그러니까 영어 또는 수학을 맞힌 학생 물어봤지. 전체 60에서 5명을 뺀 몇 명이다 라고 얘기하자 55명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양가로 2번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 8명이죠. 그래서 8명 확인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영어만 맞춘 학생, 자, 영어만 맞춘 학생 몇 명? 27명 되겠지. 자, 벤다이어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맞지? 그리는 거, 그게 원소의 개수 세는 거, 그걸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23번 문제 한번 필수 13번 문제를 풀게 되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아쉽게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안 나와 있어. 그 말로만 나와 있었지, 맞지? 그래서 밑에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 두 개 정도만 한 그려볼 건데, 두 개 정도를 한번 그려보죠, 우리 같이. 이게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겹치는 게 있게끔 그려주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 그래서 일단 겹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왜 이렇게 좀 작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다. 자, 그냥 여기다 새롭게 그릴게.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거 하나 그려줄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리게 되면은, 자,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게 점점 A와 B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벌어지다 보면은 결국 A라는 집합이라는 것과 B라는 집합이 이와 같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서로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서로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떨어지다 보면 서로소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그 반대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A라는 집합, 뭐 A라는 집합인지 B라는 집합이 뭔데 한 부분 집합이 다른 부분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는 A일 거고 그 다음 B일 거야. 왜? 얼핏 살짝 좀 빠르게 봤는데 A가 원소가 22개, B의 원소가 17개이기 때문에 그려지는 게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포함하는 그림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 그림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그려지게 돼. 아예 서로소가 관계가 되는 그림은 보통 잘 나오진 않거든. 나와도 뭐 얘가 0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는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좋아. 알겠지? 나한테 준 거 한번 볼게요. 전체 원소의 집합의 개수가 30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A의 원소가 22개라고 얘기를 했고, 자, B의 원소라는 건 17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이렇게 채우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 그거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네 둘이 더했다고 해보자. 벌써 39가 나오고 있는 거 맞아? 맞지? 전체를 초과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만약 0이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교집합이 그냥 9여야 하고 13 그리고 8이어야 한다가 나오게 될 거야. 얘가 당연히 0이었다고 전제했을 때. 됐지? 자, 아니면 여기 한번 보니까 옆에 거 보면 전체가 30인데 A가 20이고 B는 그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갔어. 그렇다면 여집합에 몇 개가 있다? 8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17개 있고 여기에 5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됐습니까? A의 원소가 22개지만 B에 17개 있어. 그럼 이 부분에 있는 건 당연히 5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자, 여기까지 세워진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교집합에서 가장 작은 녀석이 뭡니까? 9라는 게 확인되고요. 가장 큰 게 17개, 그 합은 2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 됐지? 즉,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식을 나타내면 A 합 B라는 녀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체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A 합 B라는 것 자체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하고 그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 게 A 합 B가 되겠지. 그것이 지금 뭐다? 전체 원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에서 전체 원소는 30개, A 원소는 22개, B의 원소 17개라고 줬고 교집합만 모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교집합을 X라고 두게 되면 X라는 건 당연히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돼. 자, 다시 만약에 A라는 녀석이 당연히 A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A라는 것이 집합 B,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므로,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B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뭐지?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교집합이라는 것은 이때 교집합 A와 B의
원소의 교집합의 개수라는 건 B의 원소와 같다라가 될 거야. 그래서 이때 가장 작을 때의 값은 이때 X라는 것은 얼마? 17. 그럼 이 17이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럼 17보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됐나?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결국 X라는 건 9보다 크거나 같지만 1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는 9보다 크거나 같지만 17보다 작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좀 약간 좀 모순되는 것도 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한 게 아마 여러분들 책에 있는 풀이 정도가 아마 될 거야. 이 표현을 어떻게 좀 예쁘게도 정리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이렇게요. 책에 있는 풀이를 좀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자, A라는 집합 자체를 구해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하는 거고 B라는 것 자체도 A와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 자, 대체?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아까처럼 원소를 얘기하면 A의 원소라는 것은 자, 뭐가 될 거냐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역시도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A합 B라는 거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22였던 거고 얘가 아까 전에 17개였던 거를 기억해 주면 돼. 됐지? 그러면 크다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서 더 큰 걸 따라가게 되거든. 자, 그러면 더 큰 걸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X의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즉 22보다 뭐가 크다가 돼버리게 되냐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돼버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합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라는 것을 뺀 거와 같다는 거야. 즉 22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22와 19를 더할 거에 교집합의 원소 X를 뺀 거와 같아서 따라서 X라는 건 당연히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9? 19가 아닌데 17이었지 아까. 1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X라는 녀석 자체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때 최대값, 교집합 최대값은 17, 최소값은 9가 될 거고 그 합은 26이 된다라는 것처럼 말로 쓸 수도 있어. 자, 근데 이제 말로 쓰는 걸 한번 보여줬는데 이 대수적으로 이제 보여줬는데 좀 귀찮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자꾸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은 이 벤 다이어그램의 직관성 그리고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준 그 장점 때문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좋아. 알겠지? 됐나? 건의를